자, 20년 6월 모평 풀이하는데요. 3점짜리 위주로 일단 하고 2점짜리 중에서도 여러분 좀 많이 틀린 거 같이 풀어볼게요. 21번부터 풀이합시다. 자, 신유형이고요. 신유형이라 하기엔 벌써 이제 뭐 2년, 3년차 접어들어서 더 이상 신유형이 아니긴 한데, 자, 밑줄 긋은 내용이 암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요거는 지문의 항상 주제다. 그래서 이 앞번호에 배치된 주제나 제목을 묻는 것과 거의 동일한 유형이다. 주제를 파악하시면 돼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journey까지 괜찮은데 엣지 뭐죠 이거? 가장자리. 여정의 가장자리가 뭘 말하냐.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했네. 첫 문장이 바로 나와요. 많은 보조 사업들은, 이것은 오늘날 거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한때의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보조 사업들이 started out, 옛날에 시작했어요. 여정의 가장자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 자체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밑에 읽으면서 뭘 파악하면 된다고?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면 돼, 그지? 자, 예를 들어서 retailer 뜻이 뭐죠? retailer, 소매업자. 그러니까는 소매업자는 가게 사장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뭐야, 백다방 사장님, 무슨 버블티 사장님, 사장님 그냥. 예를 들어 소매업자들은 종종 boost, support하고 비슷하죠. 판매를 끌어올렸는데 a company, 동반하다, 동반 지원을 통해서. 이 동반 지원이란 예를 들어서 assembly 뭐였죠? 동사로 모이다, 또 모으다, 조립하다 다 돼요. 명사가 돼서 조립이 돼요. 조립이나 install 뜻이 뭐죠? 설치하다, 그지? 제가 이제부터는 지금 수특 영어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단어들의 뜻을 안 달 거예요. 이제 많이 외웠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대답하셔야 돼. 조립이나 설치 서비스 같은 동반 지원을 통해서 판매를 끌어올립니다. 라고 나왔어, 그지? 요게 앞에 있는 요 여정의 가장자리로 시작했다는 예시라고. 요까지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요것만 잘 파악하면 뒤에 쉬워. 원래 물건 파는 거 말고 외적인 추가적인 것으로 부수입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동반 지원이라는 표현을 했고, 예를 들면 조립이나 설치 서비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 같은 걸 파는데, 뭐 이케아 같은 데서 책상만 팔 수도 있지만 책상 조립이 어렵잖아요. 역선들 같은 경우, 그지? 뭐다? 책상은 파는데 그 뒤에 뭐다? 배송하고 조립하고 설치하는 건 추가적인 요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요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 밑에 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부터 해석이 어려워요. 해석이.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를 잡아내고 해석 좀 하면 요 얘기네. 똑같은 얘기 하네. 그래서 뭐 여기쯤에서 문제를 풀게 됐어요. 왜냐면 또 다른 예시는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역접이 없어서 이 뒤에 예시는 읽어보나 마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결론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잘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은하부터 해볼까? 생각해 보세요. 은혜. 해석.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혹시 풀이를 시켰을까봐?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그지? 이 사람은 그지? 부품 상자로 통째로 그냥 파는 소매상인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요 예시를 구체적으로 더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걸 수식해요. 또 어떠한 소매상인? 임무, 고객의 임무를 요 상태로, incomplete 뜻이 뭐죠? 완전하지 않은, 완수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두는 소매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다? 물건만 딱 팔고 땡, 이런 얘기예요. 설치 뭐 이런 거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재은이 해볼까? 소매업자들이 또한 팔 때, 그렇지. 무엇을? 조립과 배달. 요게 위에 놨던 요걸 말하는 거죠. 추가적인 부집. 조립과 배달 서비스를 판매할 때. 그렇지, 괜찮네. 여정에서, 그렇지. 어떤 여정? 진정한 임무로 가는 여정. 고객의 진짜 목적으로 한 걸음 더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진짜 목적이란 오브가 동격이죠. 바로? 고객의 뒷마당에서 요리하는. 그렇지. 오케이. 자, 위에서 고객이 뭘 구입했죠? 그릴 세트를 구입했죠. 그릴 세트를 구입한 이유는 박스 냅두고 집에서 감상하기 위해서요? 아니지. 뒷마당 가서 고기 구워 먹으려 하는 거잖아. 고객의 진짜 목적은 요거 배송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배송시켜서 조립까지 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고객이 필요한 건 진짜 박스 자체가 아니라 와서 완성된 형태 그릴이라고. 나머지 박스 파는 거 말고 배송하거나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건 전부 다 뭐다? 추가 비용으로서 판매를 끌어올린다라는 처음에 얘기했던 여정의 가장자리에
요거에 대한 예시가 전부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까 처음에 정리한 이 소매업자들이 물건 파는 거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로서 부수입을 올린다라는 얘기가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정의 가장자를 여정에는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 말고 가장자리 뭘 말하는 거야? 최종 목적은 아닌데 그 옆에 딸려 있는 거죠, 그죠? 그걸로 추가적인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생겼다는 얘기구나. 여기까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예시 읽을 필요 없죠. 읽어보나마나 뭐가 나온다? 어떤 얘기? 고객의 최종 목적 말고 추가적인 부수입을 만들어내서 소매업자가 판매를 끌어올린 예시가 분명히 나와요. 뒤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답으로 가시는 거야. 이건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자, 일단 답을 먼저 확인하고. 자, 여정의 가장자리가 말하는 건 제공하는 것인데, 추가적인 서비스 맞죠? 그죠? beyond 뜻이 뭐더라? 무엇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무엇을? 고객의 primary, 기본적인 기초의, 고객의 기본적인 구매를 뛰어넘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배송비와 설치, 운송 비용을 별도로 부과해서 판매를 끌어올리는 것.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 볼까요? 요구하는 건데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요구 아니죠. 불필요한 굿즈는 뭐라고 이거? 제품.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어디셔널 정도로 바꿔주면 돼요. 추가적인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거로 바꾸면 주제가 되고. 이번에 decreasing 감소시킨대요. 고객의 의존을 뭐에 대한? 사업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존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지, 그지? 설치도 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하는 분으로서. 자, 집중하는 건데 좀 더 판매하는 것에 end가 형용사로 final, 최종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 또 뭐였죠? 끝 말고? end라는 단어 명사로 끝 말고 뭐가 있죠 또? 명사로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형용사로 지금처럼 최종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다 알아두시고 좀 더 집중하는 건데 바로 component 뜻이 뭡니까 여러분? 뭐죠 이거? 그렇지 요소. compose가 맞아 무엇을? 구성하다. ant나 ent는 뭐가 돼? 요 단어의 당사자, 구성하는 당사자, 구성 요소가 돼요. 뭐 부품 같은 거. 부품이나 구성 요소보다는 최종적인 제품을 파는데 좀 더 집중하는 거 아니죠? 최종적인 제품을 파는 데 집중하지 않지. 최종적인 제품은 당연히 파는 거고 그거 외에 부수적인 걸 별도로 팔아서 판매를 올린다고 가져야 돼요. 자, 에딩 추가하는 거 괜찮아. 그지? 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추가하는 거. 뭘 추가하는 거? 별도의 서비스, 그지? 서비스 추가하는 거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요? breakthrough가 요게 보기로 나왔네. 뜻이 뭐다? breakthrough? 획기적인 거, 돌파구 이런 거 내용 없었다. 기술적인 돌파구를 추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풀이 듣고 보니 열나 쉽죠? 그죠? 그러니까 관건은 일단 이 부분을 해석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국어 실력 두 가지가 겸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이제 틀린 이유는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를 정도면 위에 있는 단어도 몰라서 해석도 안 돼요. 같은 문제. 단어 일단 챙기시고 해석 정확히 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국어적으로 뽑아내는 훈련. 그래서 자기가 영어 문제를 자꾸 틀리는 이유를 원인을 국어적인 거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국어도 열심히 하시고. 자, 그 다음 봅시다. 24번으로 가볼게요. 24번이 2점짜리인데 조금 어려웠어요. 2점짜리 치고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일단 정리해야 되냐면 요 밑에 보면 요거 natural selection이라는 단어 있죠. 눈을 정리했죠. 일단 해석은 뭐예요? 자연 선택이란 단어고 이 자연 선택이란 단어는 항상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뭐라고? 그렇지. 자연 선택은 이꼴 자연 도태. 약한 놈은 도태돼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자연 속에서. 이꼴 뭐다? 적자 생존.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다. 이걸 뭐다? 진화 혹은 진화론. 다 같은 말이라고요. 자연 선택이란 단어가 영어에 나오면 무조건 진화와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그거 알아두시고 처음에 이 표현도 중요해요. 이 수능 유형이 항상 등장하는 형태죠. 흔한 오류는 뭐다? 맞는 정보란 얘기야, 틀린 정보란 얘기야. 틀린 정보란 얘기예요. 틀린 정보가 여기 뭐다? myth, 통념이 되고 항상. 자, 수능 지문에 무조건 하나 등장하는 요소. myth, 통념이 처음에 언급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 그죠? 통념이 나온 뒤에는 뭐가 나온다? truth, 진실이 나와요. 이게 지문의 주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진실은 통념의 정반대가 돼요. 그래서 통념이 나오는 순간 먼저 통념 같아. 잘못된 상식이래. 이거와 반대가 되는 게 지문의 주제가 되겠다라고 미리 파악하고 읽으면 좀 더 파악이 쉬워요. 근데 여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윈이 나오죠? 그죠? current 뜻이 뭐더라? 현재의.
현재 다윈적 사고에 있어서 흔한 오류는 이건 통념이란 얘기야. 그지? 틀린 생각은 바로 그 가정인데 그 가정이란 즉 selfish genes 이기적인 유전자가 prime이라는 건 최초의 하나 원조 이런 뜻이에요. prime은 영어에서 원을 말해요. 원. mover 그래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기적인 유전자가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진화에 있어서 말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 이런 얘기야. 진화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유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요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라고. 통념이라고 요게. 그러면 이거 거의 정반대가 진실이고 지문의 제목이 된다 그랬죠. 어렴풋이 어떠한 내용일까? 진화라는 것은 오로지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럼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 누가 주체가 되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행동이 주요 요소고 위협이 발생할 때 행동이 변화함으로써 진화가 일어난다가 지문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잡아볼게. 자, 요 뒤에 해석을 해볼게요. absence라는 단어 우리 많이 외웠죠?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렸어요. 부재라는 단어고 반대말 뭐가 있죠? 존재, 함께하는 것, 출석. presence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봤다 그죠? 두 개 항상 세트로 기억하시고 존재, 함께하는 거, absence, 부재. 자, 이거 해석을 하영이 해볼까? 위협이 없어. 자연 선택 뭐라 그랬죠? 진화는, 그지? 진화라는 건 그렇지. 변화에 저항한다. 무슨 얘기야 이게? 위협이 없을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 즉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생물체가 무조건 진화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잘 살아가고 있고 별 탈이 없어. 그럼 진화가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생물체가 진화하는 조건은 뭐다? 일단 살아가는데 위협이 발생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자, 계속해볼까, 하영이? 자, 가조 해석 안 하고.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진주, 투 하는 거. 그렇지, 무엇을? 변화를 1번으로, 그리고 2번으로 설명하면 말이 안 된다. 이게 틀린 거다, 이런 얘기야. 1번은 뭐? 나오는 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 행동적 변화, 즉, 진화라는 건 유전자에 각인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뭐 때문에? 바로 위협이 발생할 때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유전적으로 무조건 타고났기 때문에 진화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아니면 요거로 설명해도 틀리대. 뒤에 거 먼저 가야겠다. 영역의 모듈이라는 건 어떤 기본적으로 조그만 물체 같은 단위를 말해요. 그 일부분이라 합시다. 부분이라 합시다. 특정 영역의 뇌 부분들이 밑에 있어요. 이건 무에서 출현, 등장으로 설명하는 거 요거 생물학적으로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진화라는 건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뭐가 있어야 발생한다? 걔가 살아가는데 위협이 있어야 진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별탈 없이 그냥 쭉 대충 뭐 8등급 뭐 9등급 14등급 맞아도 대학 가. 그럼 공부를 해 안 해? 안 하지. 그지? 근데 14등급, 막 15등급 맞으면 대학 못 가지. 그죠? 그럼 뭐 하게 돼? 공부를 하게 되지. 진화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진화라는 건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협이 발생할 때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진화 생물학자, 심리학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 뇌가 진화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적하듯이 뇌라는 건 오직 발견되는데 움직이는 동물이야말로 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진화하는 동물한테 뇌가 있는데 그 뇌가 누구한테 있다? 움직임과 관련돼서 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진화와 뭔가 행동이란 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해석할 사람 많이 없네. 자, 은혜 다시 해볼까? 행동하는 기관, 행동적인 기관이다. 행동의 반응은, 행동적인, 반응의 적응, 행동 적응은, 그리고 이건 어떤 놈인데? 즉각적이고, 인위적이지 않은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 적응은 동사로 가요. 엄청나게 좀 더 효율적이다. 뭐보다? 유전적. 바로 세포. 유전적인 적응보다 말이죠. 무슨 얘기야? 유전자보다 행동적 적응이 더욱더 우세하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진화가 일어날 때 위에서도 말했지만 진화가 일어날 때 일단 전제 조건이 위협이 있어야 되고 그 위협이 있어서 뭔가 진화가 발생하죠. 그 진화라는 게 발생하는 게 유전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위협으로 인한 행동이 변화가 됨으로써 진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라. 진화라는 건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발생하는 거다? 행동적인 변화에서 발생하는 거다. 위협으로 인한. 그 지문의 주제예요. 여기까지 읽어서 답을 찍어도 되고 한 문장 더 읽어보자. 자, so 그래서 뇌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 있어서 행동적인 변화가 보통의 첫 번째 반응이 됩니다. 환경상의 위협에 있어서 말이죠. 다 종합해서 so 뒤에 마지막 결론을 맺지. 유전자보다 행동적 변화가 더욱더 우세하게 작용한다. 뭐에 있어서? 환경의 위협에 따른 진화에 있어서. 진화를 일으키는 건 바로 뭐가 아니라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것이 진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먼저 적응하나요? 이 적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진화를 말해요. 그죠? 진화에 있어서 뭐가 먼저냐? 바로 행동이냐 아니면 유전자냐. 우린 답을 알죠? 뭐가 먼저다? 바로 행동이 우선시돼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나머지 읽어볼게요. 자, 뇌인데 under control 바로 통제를 받는데 뭐 이기적인 유전자의 통제를 받는데 아니지. 그지? 우리가 뭐다? 뇌는 행동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동물들이 고기를 먹나요? 말도 안 되지. 그지? 뭐 맛있어서 먹겠지. 자, 유전자는 항상 이깁니다. 바로 자연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유전자가 항상 이긴다? 유전자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오히려 없죠. 그죠? 자, 5번. superior 우월한 효율성. 뭐에? 이거 안 되지. 이걸 뭐로 바꾸면 맞아요? behavior이란 단어로 바꾸면 주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유전적 적응이 아니라 행동적 적응의 우월한 효율성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게 2점짜리 치고 꽤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9월 모평 보고 수능 볼 텐데 요 최근에 계속 제 6월 모평 보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듣기 풀면서 예전에는 있잖아요. 듣기 풀면서 18번부터 쭉쭉쭉쭉 풀다가 요 어법이 나오는 전까지 있죠. 요 전까지. 그죠? 요 전까지 딱 다 풀 수 있었어요. 듣기 나오는 동안. 그때는 요 앞 지금 우리 풀이했던 21, 22, 23, 24가 되게 쉬웠어. 근데 이게 한 작년, 재작년서부터 앞에 번호가 되게 어려워졌거든. 특히 작년부터. 그래서 듣기 하면서 앞번호로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더구나 신유형 거의 3점짜리로 나오는데 좀 어려운 3점짜리 신유형도 들어가 있어서 앞번호로 풀기가 힘들어졌어요. 듣기 하면서는 오히려 틀려버려.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꿔서 듣기 하면서 여기까지 푸셔야 돼. 쉬워요. 여기까지 푸시고 요 부분 주제 제목 요지 여기 건너뛰고 여기 푸시고 여기에 풀었던 시간을 저 뒤로 가서 43, 4, 5번으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듣기가 딱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듣기 끝나고 나서 어려운 지문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다. 요즘 들어 좀 앞번호를 어렵게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 넘어가서요. 29번 어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계된 지문들은 제가 위에 출처를 적어놨고요. 수능 특강 독해 연습 2강의 5번에서 연계가 됐고, 그리고 수업을 했던 지문이고요. 참고로 9월 모평에는 지금 수능 완성 고3들 샀죠? 9월 모평에는 수특 영어, 수특 독해 연습, 수능 완성 3권 다 연계가 돼요. 그래서 9월 전에는 3권을 다 보는 게 낫다. 수능에도 물론 전부 다 연계가 되고 듣기까지 포함해서 자 1번 볼게요. 1번에 as의 밑줄가 있죠. 일단 얘는 뭐다? 접속사일 확률이 높다. 뒷문장 어때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면서 뭐가 존재해야 돼? 주어와 동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게 존재하는지 보시면 돼. 그러려면 이 문장을 일단 전체를 해석을 해보셔야 돼. 좀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의 맥락의 사람들은 tend to be 좀 더 동기부여 받는 경향이 있는데 유지하도록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agency가 여러분 원래 뜻이 뭐죠? 우리가 외웠던 거? 기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요 지문에서만 우리가 주체성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주체성이나 통제력을 유지하도록 동기부여 받습니다. 문장 끝났고 그 다음 예제는 100% 접속사 그 다음 주어와 동사가 일단 있네. 뒷문장 해석해보고 완전한다면 예제는 맞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통제력이나 주체성이 serve as가 뭐였죠, 여러분? serve as 뭐뭐의 역할을 하다. 동요 두 개 뭐가 있어요? function, 그렇지? as와 또 뭐가 있죠? act as가 있죠? 세 개 항상 세트.
자, 왜냐하면 이것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있음의 근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진 게 없네? 주어 동사 있고 접속사에서는 틀릴 리가 없네. 됐고. 자, 2번은 보세요. 2번 같은 유형이 이 수능이나 모평에 항상 등장하는 유형이에요. 뭐 묻는 거? 동사 자리 묻는 거, 동사 자리. 이 자리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 외의 걸로 대체합니다. 그 동사 자리를 묻는 문제는 왜 자주 내냐? 문장 구조가 좀 어려워서 주어 동사 자리를 파악하기 힘든 문장들이 있어요. 지금 얘처럼 이 도치가 된 문장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잘 끊어서 전면구 묶을 거 묶고 접속사 표시하고 주어 동사 딱 연결시켜서 동사 자리임을 파악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정확히 해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동사 자리 묻는 게 많이 출제가 돼요. 보자. 자, 일단 전면구 묶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전치사 명사를 묶은 전면구는 뒤에 있는 전면구 마찬가지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뭐라고? 수식이에요. 즉 품사가 얘가 만약에 명사를 꾸미면 걔는 형용사인 거고 명사 외의 걸 꾸미면 걔는 품사가 부사인 거 그렇지. 전면구는 기본적으로 수식이라고.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가 주어가 될 수 있니? 절대 아름다운 이거 주어가 안 됐잖아. 뭐가 수식하지, 그지?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오로지 순수한 명사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전면구가 문장 처음에 오는 건 원래 뭐예요, 역할이? 주어죠. 근데 전면구가 처음에 왔지. 이 주어가 될 수 없죠? 주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서 얘는 100% 동사잖아. 컴 S부터도, 그죠? 주어가 될 수 없는 게 앞에 있고, 그 다음 동사가 왔다? 이 문장은 100%마다 도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어는 어디 있다? 뒤에 있는 얘가 주어가 된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 대은 앞에 있는 요거랑 이어지는 관계대명사이거나 아니면 접속사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죠? 자, 도치된 거 파악하고 해석을 일단 해보자. 주체성의 이러한 형태와 함께 그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란 하고 요 대세 정체 보세요. 접속사거나 관계대명사인데 근데 접속사든 관계대명사든 상관없이 뒷문장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동사는 존재해야지. 그지? 관계대명사를 하여도 동사가 있어야 되고. 그지? 앞문장에 주어 동사, 뒷문장에 동사 이어주기 때문에 접속사를 하면 당연히 동사가 있는 것이고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사가 존재해야 되는 조건이 완성되는 거라고. 대신 나오는 순간. 그죠? 근데 보시면 자, 이거 개인의 성공들은 이 주어겠죠? 그죠? 디펜딩은 동사 역할 못하지. 디펜딩 온이 되면 어디에 달려있는 이렇게 되잖아. ing부터 동사 역할 못해요. 동사 안 나왔죠? 동사 아니죠? 동사 안 나왔지? 동사 안 나왔지? 그리고서 and 나와서 그 뒤에 아예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죠.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 대신함으로써 나와야 되는 동사가 아무 데도 없단 말이야. 일단 담정적으로 동사가 없어서 이상한 문장이 이렇게 돼요. 해석으로 검토를 해보자고. 자, 이 대은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그 믿음이란 즉 개개인의 성공들이 주로 어떠한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접속사 대세 자리가 맞네. 다 빠진 게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동사로 바꿔서 depend로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동사 자리다. 동사 자리 묻는 건 항상 잘 나온다. 주의하셔라. 요 뒤에는 해석해보면 다 맞아 떨어져요. 자, 3번으로 갑시다. 3번은 이것도 많이 나온 유형이죠. 뭐예요? 하는 거냐 아니면 되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능동수동 묻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온다. 일단 driven이라는 건 원형이 뭐더라? drive잖아. drive 뭐예요? 운전하다 말고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뭐뭇을 이끌다, 몰아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뒤에 목적어가 와요. 뭐뭇을 이끌다, 몰아가다. She drives me crazy. 뜻이 뭐라고? 그녀는 나를 미치게 몰아가, 미치게 만들어 이럴 뜻이에요. 그러니까 drive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뭐가 와야 돼요? 뭘 이끌어가는지 뭘 몰아가는지, 그지? 자, 근데 얘는 BPP로 쓰였네? 앞에 주어는 뭐다? 바로 independent 뜻이 뭐죠? 독립적인 자아가, 그죠? 독립적인 자아는 좀 더 이끌려질지도 모르는데 대처하도록 바로 주체성이나 아니면 통제력에 호소함으로써 대처하도록 좀 더 이끌어질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자아는 이끌어질지도 모른다, 뭐 괜찮고, 그죠? 뭐 나에 의해 이끌어지겠지, 그지? 아마도 DPP 괜찮고. 일단 그럼 반대로 요게 may more drive라는 능동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잡아보자고. 능동이 되려면 뒷문장에 뒤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무엇을 이끄는지 목적어 있어야 돼. 목적어 없죠?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니까 일단 능동은 동사가 될 수가 없다고. 뭐뭇을 이끌다 뭐뭇들이 없다고. 따라서 정황상 독립적인 자아는 나에 의해 이끌어지는 대상이기도 하고 뒤에 을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BPP가 틀릴 리가 없다. 틀린 이유를 잡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은 맞다 이렇게 되고. 자, 4번은 내신 대비 때 많이 했죠. 대신 나왔네. 앞에 동사가 있고
선행사를 할 만한 명사가 없네. 요 대은 100% 뭐다? 접속사 대시예요. 그거 뭐만 확인하면 돼? 뒷문장이? 완전 그렇지. 자 보자. 연구는 보여주었는데 동아시아인들이 선호한다는 거. 어법에서 콤마는 지워버리세요. 그래야 구조가 보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냥 어법에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인들이 receive 뜻이 뭐죠?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뒤에 목적어 되겠지? 좀 더 사회적인 지지를 말이죠. 뭐보다는 개인적인 통제를 이러한 특정 예시들에서 경우들에서 개인적인 통제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빠진 게 없네?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니까 접속사 대시 맞다라는 결론 나오고 5번은 더 쉬워. 자, 후 뒷문장 어떻게 해야 돼? 뒷문장 불완전해.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보세요. 뭐가 없어요? 주어,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 후니까 사람? 이렇게 됐네. 요까지 확인하고 혹시 모르니까 해석은 해보셔야 돼요. 자, 얘, 여기서부터 시작된 얘는 어디다? 동사가 나온 데까지 한 문장이다. 그죠? 동사가 나온 앞에까지. 자, 그러므로 사람들인데 간직하는 사람들, 좀 더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하는 걸 선호할지도 몰라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방식이란 관계에서의 조화를 증진시키는 방식입니다. 해석이 완벽히 되네. 관계되면서 후가 틀릴 리가 없다는 결론 나온다. 어법이 뭐 평이했고요. 이 정도 맞추셔야 되고. 자, 30번으로 가볼게요. 30번까지만 하고 당하실게. 집중해 들으세요. 30번은 우리 수업했던 거예요. 특히 예일요건 시험범위 들어갔었지? 요거 수능특강 영어 테스트 1에 23번 지문이 그대로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문을 안 배웠거나 한지 너무 오래된 학생들은 아마 가물가물해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점 자료로 풀만한 지문이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청크가 뭐라고 이게? 덩어리를 말해요. 덩어리를 만드는 것은 vital, 나왔네. 뭐라고 이거? 매우 필수적인데 매우 중요한데 음악의 recognition 뜻이 뭐죠? 인식, 그렇지. 인지. 음악의 인식에서 필수적입니다가 이게 지문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처럼 어휘 흐름을 묻는 지문은 두 갈씩이 거의 항상 많아요. 열의 9은 두 갈씩입니다. 처음에 주제를 줘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처음에 주제를 줄 테니 이 주제와 어긋나는 단어를 논리적 모순이 되는 단어를 찾아봐라가 출제 의도거든. 그러니까 처음을 잘 보시면 돼. 이 지문의 주제다. 얘하고 어긋나는 게 있는지 볼게.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선이 해볼까? 해석? 에반가? 해볼까? 자, 만약 해야 한다면 뇌에서 무엇을? 음악을. 자, 요거 혹시 아니? 고3들 배웠지 뭐야? note by note. 맞아? 한음 하나하나 부호화해야 된다면 솔라시 도파라 이런 식으로 다 부호화해야 된다면 봐봐. 하나하나 다 부호한다는 얘기는 덩어리를 묶는 거야? 개별적으로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죠. 이러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그지? 왜? 앞에 이게 주제라 했잖아. 그죠? 음악이 이해가 될 리가 없다. 그거하고 일치하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한음 다 쪼갠다면 우리는 struggle 뜻이 맞아? 뭐지? 고생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고군분투. 우리는 고생할 겁니다.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맞나 보자. 고생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그지? 무엇을? 뒤에가 좀 어렵죠? 좀 더 복잡한 무언가를 이해하는데 고생할 거예요. 뭐보다 복잡한 거? 가장 간단한 아이의 노래는 복잡한 거야? 정말 간단한 거야? 정말 간단한 거죠. 요거보다 조금만 더 복잡해도 이해하는데 고생할 거다.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할 거다, 못 할 거다? 못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1번은 맞네. 그지? 그래서 이처럼 처음에 두 갈씩이다. 주제를 잘 잡고 출발해라. 잘했어, 소연이. 고3 EBS 지문인데. 자, 물론 accomplish 뜻이 뭐죠, 여러분? 오케이, accomplish 뭐죠? 성취하다. 많은 것이 성취된 음악가, 어떤 음악가? 뛰어난이라는 뜻으로 연주겠어요. 자, 물론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은 연주할 수 있는데 composition이라는 단어, compose가 원형이고 compose 아까 뭐였죠? 구성하다, 그죠? compose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 다 돼요. 기본적으로 구성하다, 구조화하다는 뜻이고 구성하다는 뜻에서 음악에서 구조는 뭐가 돼요? 작곡하다가 돼요, 그지? 그러니까 글 쓰는데 구조는 뭐가 돼? 작문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pose는 다양한 뜻이 된다. 기본적으로 구성하다는 뜻이다. 뭐야 그럼 음악이니까 composition 작곡이 돼요. 작곡한 노래, 음악 다 되는 거죠. 자, 가장 뛰어난 음악가들은 물론 연주할 수 있는데 작곡한 음악을 이 음악은 포함하고 있어요. 수천 개의 음표들을 말이죠.
어떻게 연주하냐? 완전히 기억으로부터 안 연주하는 음악가도 있긴 있지요. 그러니까는 원래 덩어리를 하는데 다 기억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without 뭐 없이 한 음도 벗어나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러니까는 전체를 다 똑같이 연주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 뒤에 역접이 나와.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죠. 역접 때문에, 그지? 그러면 주제와 맞게끔 요걸 맞춰줘야 돼. improbable은 당연히 probable의 반대말이죠. probable 뭐다 이거? 가능한, 있을 법한이라는 뜻이고다. 불가능한, impossible의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가 나왔어. 다시 주제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러나, 자, seemingly 뜻이 뭐였죠? 겉보기, 그렇지. 니네 좀 단어가 이렇게 늘었니? 내신 대비 하다 보니까 쩌네. 자,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 awesome 뜻이 맞아? 내가 지금 한 거. 왜 이렇게 단어가 늘었니? awesome 끝내주는 멋진 대단한 그죠? 자,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에 대단한 recall 요것 때문에 요게 맞네. 그지? recall 뜻이 뭐예요? 회상. 그렇지. 기억력에 대한 얘기가 맞네. 이러한 겉보기에 대단한 회상의 accomplishment 성취는 다 기억하는 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어떤 상태로 만들어지냐? 불가능한 상태가 된대. 일단 맞다고 쳐보자. 뭐에 의해서? 기억함으로써. 음악적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이게 뭔지 애매하지만 뒤에 낫을 보면 알죠. 뭐가 아니라 얘는 뭐뭐가 아니라는 뜻이죠. 뭐뭐가 아니라 이거 이런 뜻이에요. 뭐가 아니라 그러한 개별적인 음들이 아니라 음악적인 과정을 기억함으로써. 그러면 요 음악 뒤에 요게 아니라 요거라며. 개별적인 음이란 건 하나하나 쪼개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음악적 과정이래. 음악적 과정은 뭘 말하는 거 반대로? 그렇지. 청킹을 말하는 거지. 청킹. 덩어리를 기억해? 그러면은 이러한 성취가 잘 되는 거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possible이나 단어로 바꿔줘야 된다. 요게 우리가 이제 EBS 지문을 미리 공부하신 학생은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어서 2점짜리고 요 지문을 처음 본 학생은 풀기가 많이 힘들어요. 일단 첫 지문이 첫 문장이 주제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나머지 왜 왔는지. 만약 당신이 요청한다면 한 피아니스트에게 시작해보라고 모차르트 소나타를 41번 마디로부터 그 연주자는 아마도 정신적으로 다시 연주해야 될 거예요. 음악을 처음부터 말이죠. 그 41번 마디에 도달할 때까지. 머릿속으로 정신적으로라는 단어가 맞는 건 여기까지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묘사가 나오기 때문에. 스코어 뜻이 뭐죠? 원래 점수란 뜻인데 음악에서 뭐라고? 악보란 뜻이죠. 악보. 그죠? 위에 노트도 원래는 노트란 뜻이 있는데 음악에서 뭐라고? 음표가 되는 거예요. 뜻이 좀 바뀐다. 그지? composition 원래는 구성이란 뜻인데 음악에서 뭐가 된다고? 작곡이 된다고. 자, 악보는 단순히 그죠? laid out 원형이 뭐더라 이거? layout. 그렇지. layout은 뭐예요? lay가 뭐더라? lay. 뭐뭇을 놓다 두다. 근데 lay인데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놓아서 이렇게 밖으로 해. 뭐야? 펼치다라는 layout. 뭐뭇을 펼치다. BPB니까 펼쳐져 있다. 악보는 그저 단순히 펼쳐져 있는 게 아니죠. 그녀의 머릿속에 그냥 펼쳐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random 뜻이 뭐죠? 무작위적인 지점으로부터 읽혀지도록 그냥 펼쳐진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악보는 그게 아니라 요렇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rather 오히려 다소 뭐와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뒤에 경연히 해볼까? 오히려 describing 뭐야? 묘사하다. 묘사하는 것과 같은데 설명하는 것과 같은데 뭘? 너가 어디로? 직장으로 운전해 가는지. 직장으로 운전해 갈 때 어떻게 기억해 우리가? 무슨 동 외우는 게 아니라 뭐다? 요렇게 한 덩어리로 경로로서 다 기억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땡땡은 뭐라고요? 이 꼴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 말하는 게 not A 법비 뭐라고?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된다고. B가 항상 질문의 요지가 되고 너는 그저 단순히 recite 암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도로의 길의 이름들을 뭐로서? 추상적인 목록으로서 무슨 길 무슨 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야 가서 쭉 가서 왼쪽 가서 오른쪽 가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덩어리로. 추상적인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보자. abstract 추상적인 그게 아니라 벗비다. 너는 뭐 하면 된다? 뭐 해야 된다? construct도 뭐야 이것도? 구성하다. 구성해야 되는데 너의 직장으로 가는 경로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뭐 함으로써 trace가 뭐였죠?
추적하다 그렇지. R인에 다시 추적해. 되짚어감으로써. 그 경로를 다시 되짚어감으로써 경로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왔네. 위에 4번도 맞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기억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B가 지문의 요지가 다시 한번 나왔죠. 덩어리로 기억하는 거다. 자, 5번도 당연히 맞아요. 볼게요. 음악가들이 실수를 할 때, 리허설 동안에 말이죠. 그때 음악가들은 요거 윈드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wind라는 뜻, wind, 감다라는 뜻이에요. wind. 그래서 wind back to, 다시 되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감아 올리는 걸 말합니다. 되감다는, 되감다. 실수할 때 음악가들은 다시 돌아가는데 음악 구절에 어디로?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맞지? 왜? 덩어리로서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없다. 그래서 5번도 맞다라는 결론 나와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좀 어려운 빈칸 추론으로 넘어갈게요.